모공이 크면 단순히 모공만 크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부에 큰 트러블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피부결이 거칠어 보이고 쌩얼일 때는 왠지 피부가 안 좋아 보이고 화장을 하면 파운데이션이 모공 사이에 끼면서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일 때도 있잖아요. 저도 이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지가 보이면 짜고 뽀드득하게 세안하고 여름에는 각질 제거까지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뿐이더라고요. 피지를 빼면 그 순간에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또 올라오고 모공은 더 커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왕모공으로 살아야 하나? 그래서 아예 관리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다가 지금은 제가 정착해서 하는 방법이 생겼고 요즘은 가끔 모공 뭐 한 거예요? 라는 말도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래서 대체 뭘 했는데 왕모공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이렇게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왕모공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 정착한 방법을 세안부터 집중관리, 마무리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알려주기 아까웠던 모공 루틴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인 게 있어요. 피지를 더 열심히 뺀 것도 아니고요. 비싼 관리를 매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꾼 게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바꾼 건 세안이었어요. 모공이 크고 피지가 많아 보이면 더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 같잖아요.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지가 잘 빠질 것 같고 얼굴이 뽀드득해야 모공 속까지 깨끗해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그렇게 계속 씻으니까 피부가 점점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세안하고 나면 당기고 기초 제품을 바르면 따갑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피지는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피부는 예민해지는데 내가 제일 없애고 싶었던 피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더 열심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피부를 덜 자극해보자. 제가 먼저 사용하는 건 클렌징 밀크예요. 저는 피지가 보인다고 바로 손으로 짜기보다 클렌징 밀크로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피부의 유분감을 부드럽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사용해요. 여기서 제발 피지 다 없애겠다고 오래 문지르지는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뭔가 나온다 싶으면 계속 롤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많이 문지르면 그것도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손에 힘 빼고 적당히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약산성 클렌징 젤로 마무리해요. 클렌징 밀크 썼는데 또 세안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클렌징 밀크로 먼저 정리하고 약산성 클렌징 젤로 가볍게 한 번 더 씻어주는 편이에요. 이때 제 기준은 딱 하나예요. 세안하고 난 피부가 편안해야 한다. 세수하자마자 얼굴이 쩍쩍 당겨서 뭐라도 빨리 발라야 돼. 이 정도라면 저한테는 너무 강한 세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는 어렵지 않아요. 피지가 보인다고 바로 짜지 않고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씻지 않고 뽀드득해야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모공 관리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피부를 덜 자극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모공이랑 피부결은 어떻게 관리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 상태가 괜찮을 때 따로 하는 집중 관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일론 메조프로 플러스예요. 사실 이런 관리를 피부 관리샵에서 꾸준히 받으려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비용도 비용인데 시간이 더 문제였어요. 관리 하나 받으려고 예약 잡고 시간 맞춰서 가고 관리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하더라고요. 저처럼 바쁜 분들은 이것도 은근 부담돼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사서 집에서 제 피부 상태를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피부관리샵에서 계속 받는 것보다 비용 부담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시간 될 때 할 수 있다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피부에서는 사용하고 나면 모공이 전보다 덜 도드라져 보이고 피부결이 조금 더 매끈하고 탄탄해 보이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예전에 트러블 때문에 자국이나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피부결이 전체적으로 정돈돼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전보다 조금 덜 신경 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공 하나만 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결이나 탄력, 피부 컨디션을 같이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 제품이 흉터를 치료한다던가 없애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제 피부에서 사용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중요한 날이 있으면 피부결이나 모공이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도 제 피부 상태가 괜찮으면 이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다고 많이 하면 더 빨리 좋아질 것 같죠? 저는 오히려 그
그게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세안을 끝낸 다음 일론 메조프로 플러스를 얼굴에 발라줍니다. 저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반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크림을 바르듯이 막 문지르지도 않아요. 피부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꾹꾹 눌러줘요. 볼도 이렇게 눌러주고 코 옆이나 제가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위도 살살 눌러줍니다. 여기서 모공이 크다고 그 부분만 세게 누르지는 마세요. 여기가 제일 심하니까 여기는 더 세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얼굴 전체를 무리 없이 골고루 해줍니다.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 여기서 분명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5분에서 좋으면 10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안 그래요. 피부 관리가 은근 욕심이 생기거든요. 한 번 했는데 좋아 보이면 다음에는 더 오래 하고 싶어. 횟수도 더 늘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을 때 멈추는 것도 관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피부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부가 진짜 근육처럼 운동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피부 관리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운동도 자극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잖아요. 저도 피부에 집중 관리를 했다면 그 다음은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만 하고 욕심내서 시간을 더 늘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목에는 바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얼굴에 하는 김에 목까지 발라본 적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목이 얼굴보다 훨씬 따갑고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피부 반응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사용했을 때도 너무 많이 따갑거나 가렵거나 붉은 상태가 계속된다면요, 원래 효과가 있으려면 참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따가울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피부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이면 멈추는 것도 관리입니다. 근데 일론 메조프로는 조금 발랐을 때 따가운 정도예요. 뭔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해줬죠? 그러면 끝이냐?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일론 메조프로 플러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한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고 나서 기초 제품을 바르면 제 경우에는 피부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따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처럼 화장품을 벅벅 문지르지는 않아요. 정말 살살 피부에 올려놓고 가볍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줘요. 그리고 저는 진정 마스크팩을 꼭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론 메조프로 플러스, 앰플, 진정팩, 재생크림. 저는 이 순서로 마무리해요. 여기서 또 많이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어요. 집중 관리를 했으니까 오늘은 피부에 좋은 거 다 발라야겠다.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각질 관리까지 하고, 저는 오히려 안 그래요. 이미 집중 관리를 했으니까 그날은 최대한 단순하게 갑니다. 진정팩 해주고 앰플은 살살 바르고 재생크림으로 마무리. 끝.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결국 집중 관리하고 진정시키고 쉬게 해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자주 하는데? 저는 보통 주 1회 정도 제 피부 상태를 보면서 하는 편이에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2주에 한 번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피지가 많이 올라오니까 각질 제거를 더 자주 하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피지 짜고 각질 제거도 하고 강하게 세안하고 거기에 또 집중 관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제 피부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를 하면 하나를 줄여요. 오늘 집중 관리를 했다면 그날 굳이 각질 제거까지 같이 하지는 않고요.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거나 붉거나 세안만 해도 따가운 날은 그냥 쉽니다. 저는 피부 관리를 할 때 예전에는 뭘 더해야 좋아질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오늘은 뭘 안 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같이 생각합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라면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날 전에 이걸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 사용하는 날을 중요한 일정 바로 전날 잡지는 마세요. 저는 이미 여러 번 사용해보고 제 피부 상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날 전에 피부 상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용하는 분은 내 피부가 얼마나 따가운지 얼마나 붉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유 있는 날 사용해보고 피부 반응을
반응을 확인하세요. 중요한 날일수록 새로운 걸 갑자기 하는 것보다 이미 내 피부가 잘 받아들이는 관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공 관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볼 때도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얼굴을 거의 거울에 붙이고 여기 아직 그대로인데 여기도 크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끝도 없어요. 지금은 모공 하나하나보다 피부 전체를 봅니다. 피부결이 전보다 정돈돼 보이는지, 모공이 덜 도드라져 보이는지, 다음날 화장을 했을 때 파운데이션이 모공이 덜 끼는지, 생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지, 저는 이런 걸 같이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왕모공 탈출 방법은 모공 구멍을 하나씩 없애는 방법이 아니에요. 피부 전체가 건강하고 좋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피지가 보인다고 무조건 짜지 않기. 두 번째, 클렌징 밀크와 순한 세안으로 피부 자극 줄이기. 세 번째, 일론 메조프로 플러스는 욕심내지 않고 3분에서 5분 정도 눌러주기. 네 번째, 관리했으면 진정팩과 재생크림으로 마무리하고 피부를 쉬게 해주기. 결국 제 루틴은 간단합니다. 부드럽게 씻고 피부 상태가 괜찮을 때 집중 관리하고 끝나면 진정한다. 저도 예전에는 모공을 없애야 피부가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짜고 다 벗겨내는 것에 집중했거든요.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원하는 건 모공 하나 없는 피부가 아니라 화장을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피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피지가 보여도 바로 짜지 않는 것, 아니면 세안할 때 얼굴을 조금 덜 문지르는 것, 그거부터 바꾸고 내 피부가 편안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 구독하셔서 여러분도 저랑 같이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해보고 정착한 피부 관리 방법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